국립소방연구원장 이창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기차 화재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대담을 위해서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조원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의 나용훈 연구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지금 전기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화재도 늘어나고 있죠. 그 발생 추이에 대해 가지고 조사한 바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전기차 화재 중 교통사고를 제외한 전기차 화재 발생 추이는 총 국내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일선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방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용훈 연구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이렇다 할 뾰족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주수 소화를 통한 냉각 소화와 그 다음에 질식 소화 덮개 그리고 포 소화 약제를 통한 질식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화 방법은 정확한 소화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잘못된 정보, 대응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언론을 통해서 쉽게 전파되고 이를 통해 혼선이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럼 조원일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 전기차 화재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배터리의 구조와 열폭주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20여 종의 재료와 부품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주된 거는 양극, 음극, 그 다음에 이제 양극과 음극 사이를 리튬 이온이라는 그 이온이 이렇게 헤엄쳐 다닐 수 있게 하는 전해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극과 음극이 이제 전지 전압을 갖다가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닿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소위 단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아주는 분리막, 이것이 이제 리튬 이온 전지의 4대 핵심 소재고 아주 핵심적인 구성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견하고 이제 뉴스로 접하게 되는 리튬 이온 전지의 화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주된 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열폭주라고 합니다. 서멀 런웨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그 상태가 되면은 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끄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초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어떤 불량이 어떤 그런 원인이 돼서 초기에는 온도가 아주 미미하게 올라가고 전지가 약간 떨어집니다. 전압이 이제 점점 지체가 되면 온도 상승이 점점 커지고 전지가 나타내는 전압의 감소가 좀 크게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세퍼레이터 분리막이 이제 고분자이기 때문에 그 온도를 넘어서 전지가 되게 되면은 양극과 음극이 서로 닿게 되는 현상이 되죠. 그러면 쇼트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의해서 열과 그 다음에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전해액은 대부분 이제 하이드로카본이라서 이제 불에 잘 타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화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리튬 이온 전지의 화재의 어떤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원일 박사님께서 배터리의 구조와 그리고 열폭주 메커니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험한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실험을 했죠? 예, 했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제 시중에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 셀에 대해서 열폭주 현상을 실험을 해봤습니다. 열폭주 현상은 제가 동영상을 보기 이전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열폭주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부풀어지는 스웰링 현상, 그리고 두 번째는 압이 높아지면서 방출되는 가압 방출, 그리고 세 번째는 오프가스가 발생이 되고 네 번째 열폭주가 일어나는 총 4단계 현상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점점점 배터리가 부풀어오는 스웰링 현상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압이 배출이 되고요. 예, 지금이 가압이 배출되고 그와 동시에 오프가스가 상당 부분 나오다가 저마운을 만나게 되면 열폭주가 바로 발생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예, 배터리 셀 하나에도 이 정도 파괴력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조 박사님, 네. 리튬이라는 원소가 네. 알칼리 금속이라서 예. 한간에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성 요소가 리튬이기 때문에 이 물이 닿으면 이런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니까 전기차 화재에서는 물 뿌리는 건 위험하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리튬 이온 전지에서 리튬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 리튬 지금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알칼리 금속인 리튬 금속 상태로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물을 직접 뿌려도 사실은 화재로 바로 그것에 의해서 화재가 더 확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리튬이 혹가다가 전지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리튬 덴드라이트라는 형태로 음극 주변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물을 뿌리면 안 되겠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대부분은 이 전지 내에서 리튬은 리튬 이온의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물을 뿌려준다고 그러면은 이 화재의 확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나영훈 연구사. 예. 그렇다면은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이 열폭주가 일어났을 때 예. 물 뿌리는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물뿌리 실험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주세요. 예. 해당 실험은 아까도 똑같은 그 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6개를 연결한 다음에 특정 배터리 최외곽에 있는 특정 배터리 열폭주를 유도한 후 그다음에 저희가 냉각을 통해서 주수 소화를 통한 냉각을 시도해 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벤트가 열리고요. 오프가스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열화상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끓어오르는 가스가 지금처럼 이제 열폭주가 발생이 되고요. 지금은 한 개의 배터리가 열폭주가 발생한 현상입니다. 아마 660도 이상이었는데 열화상 카메라의 한계 때문에 660도로 나왔고요. 그리고 처음 배터리에서 다음 배터리 전이되는 시점에 저희가 들어가서 냉각 수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배속을 좀 올려서 영상을 보시게 되면요. 열화상의 온도가 점점점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의 100도 이하로 내렸고요. 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아까 조은희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물과의 반응성에 대해서 여기서 주의 깊게 관찰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열폭주가 발생된 배터리에다가 물을 뿌렸을 때 과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반응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반응성은 없었습니다. 네, 조은희 박사님. 네.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기차 화재의 핵심 요소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쓰고 있는 질식 소화 덮개를 덮어서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는 대응해야 한다라는 설이 또 한간에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배터리,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 안에 산소로 공급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냐면 바로 양극인데 양극 물질이 대부분 리튬하고 그다음에 전이금속,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전이금속하고 산소하고 결합된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낮은 온도에서는 뭐 금속 산화물이니까 안정하죠. 그런데 이것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것이 분해가 일어나면서 여기에 참여해 있던 요소였던 산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아무리 질식을 한다고 해도 내부에서 산소가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질식을 한다고 해도 화재는 꺼지지가 않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나영훈 연구사. 예. 네, 실험 결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질식 소화에 대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험은 아까와 동일한 배터리에 대해서 특정 배터리를 열폭주로 유도를 하고 실험을 진행하였고요. 사용된 지식 소화 방법으로는 저희 일선서에 보급되어 있는 지식 소화 덮개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정 배터리 열폭주를 유도한 후 다음 배터리로 전이될 때 마찬가지로 그때 지식 소화 덮개를 활용해서 지식 소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동일하게 벤트가 열리고요. 오프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예, 화력은 아까 실험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배터리 전이될 때 저희가 지식 소화 덮개를 활용해서 배터리를 지식 소화를 시도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육안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열화상에서 보시면 계속 온도가 증가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식 소화가 되었다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서는 안 되고요. 내려갔었어야죠. 그리고 내부에서 발생된 오프가스가 상당 부분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배속으로 돌려봤을 때 이렇게 많은 가스들이 발생이 되고 이 가스는 아까 조은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연성 가스와 가연성 가스의 조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저희 눈으로 관찰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이제 마지막 배터리 열폭주가 끝남과 동시에 점점 이제 낮은 비율이지만 온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해당 부분 온도 측정 결과를 그래프를 보시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6개의 배터리가 어느 시점에 열폭주가 발생된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로서 첫 번째 열폭주 1번부터 마지막 열폭주 6번까지 순차적으로 발생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전도에 의한 열전달이 가장 주요한 팩터가 되겠고요. 열폭주 1번부터 열폭주 6번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4분 30초 정도 소요된 것으로 저희가 측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조에 전기차를 크레인으로 들어서 담그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조은희 박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리튬이온 전지 화재는 결국은 이 전지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죠?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실험에 대해서 결과까지 정리를 해 주시죠. 올해 지난 4월에 일산소방서 주관으로 간이형 수조를 활용해서 수조에 담그는 전기차 화재 실험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단계별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수조 조립, 충수, 차량 침수의 단계를 거쳐서 화재가 발생된 전기차를 수조에 담궈서 화재 진압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는 화재 진압이 되었습니다. 유효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수조 조립과 충수, 차량 침수에 소요되는 시간이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40분이면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배터리 6개 열 전달이 되는 시간이 2분 30초 또는 4분 30초 이런 긴박한 시간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가정한다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해외에서 보도사항을 보면 이런 내용에 대한 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해외에 전기차를 수조에 담궈서 불을 끈 사례가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이동형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여기에 물을 주소를 하고 여기에 차를 담궈서 화재를 진압하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기술은 사실은 프로토타입입니다. 실제 화재 사례에는 많이 적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한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대화 나눈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이 난 전기 자동차에 물을 뿌려서 화재를 끄는 방법이 유효한 방법이긴 하지만 배터리가 차량 내부에 숨어 있어 가지고 물을 뿌린다고 해서 효과적으로 열을 뺏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식 소화덮개를 활용해서 지식 소화를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고 실험 결과로도 유효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결론이 났고요. 수조에 담그는 방법이 완벽한 방법이긴 하지만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이 따르는 문제가 있어서 이 또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네요. 그렇다면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효과적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본다면 먼저 화재가 다른 차량이나 외부로 확산되고 또 화재로 인한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지식 소화덮개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식 소화덮개를 덮어 놓았다고만 해서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관창을 연결한다든지 해서 주소를 통한 냉각 소화를 동시에 이루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대담에서는 전기차 화재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또 어떤 방법이 유효한지에 대해 가지고 실험 결과까지 보셨는데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별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담에 참여해 주신 조은희 박사님 그리고 나영훈 연구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대담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